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사실은 내란 관련 내란 특검인데 내란 특검에서 하는 수사는 내란 관련해서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에 넘긴 부분은 수사를 따로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주 내용 자체가 외환 유치 관련된 거라고밖에 올 수 없는데 그게 이제 추가적으로 기소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발부할 수 있는 요소도 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 기존의 내란에 관련된 수사를 했던 경찰 검찰에서는 전혀 수사가 잘 안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외환 유치,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도발을 유도시켜서 그걸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정황, 이런 정황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이제 새로운 정황들이 또 나왔던데 이 외환을 유치하려고 하는 시도, 이거는 조금씩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의원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다음번에 구속영장 청구나 아니면 이제 그 내란 관련된 부분의 한 조각, 아직 풀리지 않은 한 조각을 풀려낼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외환죄 관련해서는 지난 검찰이 이 네. 부분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랬었죠. 실제로 이제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정황상 증거나 이런 게 이제 부족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내란죄만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거든요. 근데 뭐 그때 당시에 저희 민주당에서도 외환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많았었죠. 네. 근데 여전히 이제 뭐 뚜렷한 정황은 있지만 뭔가 뚜렷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당시 수사가 되지는 않았는데 네네. 최근 들어서 많은 좀 증거들이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있죠. 네. 일단 노상원의 수첩에 보면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네. 그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고 네. 또 네. 오물풍선 뭐 이런 내용들이 노상원 수첩에. 수첩에 담겨 있는데 예, 예. 이거는 사실은 노상원이 계엄을 기획했던 그런 사람으로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신분에서 깊숙이 개입했고 그 수첩에 엄청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었죠.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네. 거기서 이런 외환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 명백하게 어쨌든 문자로 네. 이렇게 돼 있고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예. 거죠.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지난해 10월에 예. 네. 남한발 무인 그 맞아요. 무인기. 기가 예. 평양에 침투를 해서 대북 전단을 뿌린 네네. 그런 정황도 사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곽종건 사령관이 지금 김용현 장관이 북한에게 오물풍순에 대해서 원점 타격, 예. 이런 것을 말했다라는 네. 취지로 증언을 그렇죠. 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네. 지금 사실상 네.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키기 위한 전제로 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한 게 아닌가. 실제로 이제 그런 증거도 있고 그렇죠. 정황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매우 그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법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 이 그렇습니까? 외환죄의 경우에 이제 외환 유치죄가 가장 예. 중요한 범죄 중에 하나인데 외환 네. 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해서 어. 대한민국의 전쟁을 일으킨 네네. 경우 외환 유치죄거든요. 아, 근데 그렇군요. 이 북한이 그 외국에 해당하냐 여기에 이제 법리적인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헌법에 네. 대한민국 영토는 북한까지 다 포함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돼 있죠. 북한은 엄밀하게 우리나라 이제, 네, 영토. 우리나라라고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 외국에 해당하느냐 네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부분은 또 북한 국적일 경우에 네. 외국인이냐 이런 이제 의문이 있어서 외환 유치가 법리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북한과 통모해야 된다는 그런 네네.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통모했는지를 밝히려면 북한 쪽을 조사를 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야 현실적으로 되죠. 쉽지 않고 그래서 외환 유치죄가 법률적으로는 좀 어렵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네. 그렇지만 한편으로 판례가 네. 그런 간첩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을 외국에 준해서 인정한 그런 판례도 판례도 있습니다.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외환 유치죄는 특검에서 지금 면밀히 해당하는지 검토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판례의 태도로 봐서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일단 해석이 되고요. 네. 외환 유치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외환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중에서 일반 이적죄. 일반 이적죄. 네. 예, 예. 네, 그는 구성 요건이 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 이렇게 되니까 그 그건 경우에는 가능하겠네요. 좀 예. 구성 요건상 그 네. 부분은 뭐 내 외국 뭐 적고 이런 걸 가리지 않으니까 네. 그 부분은 좀 법리적으로도 검토 가능하다. 그래서 특검에서 외환에 관한 죄 중에서 어느 규정을 이제 그 검토를 할지 모르지만 네. 지금 현재 드러난 정황으로는 외환의 혐의가 매우 짙어지고 짙다.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특검이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외환 유치죄는 그러니까 상대방 소위 이제 적국이라고 표현되는 통모를 해야 해야 되는데 네. 북한의 정체성이 양면성이 있으니까 지금 네. 뭐 의원님 말씀처럼 한편으로는 적이고 한편으로는 또 동포고 우리나라 네. 땅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볼 거냐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근데 맞습니다. 간첩죄로 보면 이건 다른 나라로 보고 적국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의원님.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을 적용할 수도 있고 일반 이적죄는 충분히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외환유치죄 관련해서 합리적으로 네, 네. 가능하다. 검토 가능한 부분이 있고 여적죄 여적죄. 네,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할 수 있는 네. 법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수사가 좀 돼야 되고 어제 보니까 어제 뉴스에도 원래는 지금까지는 지난해 10월에 우리 군이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요거 이제 예. 확인됐는데 그 뒤에 11월에도 무인기를 보냈다는 게 새로 또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11월이라고 하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니까 바로 직전에 네. 그러니까 자꾸 북한이 도발을 하게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위험하다. 그러니 비상계엄 선포해야겠다. 이렇게 만들어 가려는 시도가 아니겠나. 이렇게 예. 이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지금 무인기를 보내고 네. 그다음에 오물풍선이 북한에서 왔고 이런 게 사실은 도발을 하려는 그런 그치. 의도가 명확하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북한을 자극해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도발을 해서 네. 북한이 대응을 하면 그걸 이제 핑계로 네. 북한과 뭐 국지전이라도 이렇게 의도가 아니었는가.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외환죄가 아니냐 이런 거고요. 또 당시에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 네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고. 지급하고 네, 그랬죠. 그래서 이 러시아랑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이제 그런 살상 무기를 지원을 함으로써 네. 이 뭐 러시아와 북한의 이런 이제 연결 네. 이런 걸 좀 자극을 해서 사실상 또 남한의 전쟁을 우리 대한민국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많은 의심이 드는 거죠.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밝혀진다면 이거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대역죄죠. 그렇죠. 네. 현직 대통령이라는 자가 네. 이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군사상의 위기를 초래하려고 네. 그리고 그걸 핑계로 네. 계엄을 일으켜서 결국 그 목적은 영구 집권하려는 그렇죠. 의도로 보이는데 네. 그런 걸 획책을 했다면 이거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그런 진짜 사안이죠. 대역죄인이다 죄인이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확인이 되면 결국은 이 건으로 다시 추가 기소나 아니면 구속까지도 가능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이 외환죄는 네. 뭐 굉장히 내란죄 버금가는 매우 중대 범죄이고 외환유치죄는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는 그런 중대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는 특검이 정말 철저히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속보가 하나 있는데 순지개병 특검,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 팀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 7월 2일 날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첫 번째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임성근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갔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특검 사무실 찾아갔다가 관리인, 네. 그 건물 관리인한테 쫓겨났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제 좀 불렀잖아요. 이제 그래서 7월 2일 날 출석을 하라고 통보를 했고 그때 첫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순지개병 특검팀이 첫 조사 장소로 임성근을 지금 요 화면에 나오는 내용인데 왜 저러는 거예요? 가서 뭐 예를 들면 사실 그 찾아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그 박정훈 대령 있지 않습니까?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네. 항명죄. 네. 근데 이제 특검팀에서 판단하기는 모르겠어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이명현 특검이 그런 얘기를 했죠.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따를 필요가 없다. 네. 그러니까 항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항소라 그런 항소 취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고 네. 그걸 아마 특검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또 찾아갔거든요. 네. 자기는 조사 대상도 아닌데 네. 이런 거 보셨습니까? 특검팀 항의해가지고 왜
고소 취하려고 해요. 이런 항소를 취하려고 하냐고 이런 모습 보이는 임성근의 저런 모습 참 화납니다. 어떻게 임성근이 예. 자기가 예. 지금 이제 이미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특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공소취소까지 지금 예, 검토를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공소취소가 되면은 네. 그 항명이 무죄고 또 사실상 공소까지 되지 않을 사유고 그러면은 부당한 지시를 한 네. 사람은 지금 임성근과 뭐 그와 관련된 자들이 사실은 이제 직권남용 이런 거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그런 꼼수다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 꼼수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거 분명히 네. 말씀드리고요. 임성근이 지금이라도 자기 죄를 조금이라도 뭐 감면을 받거나 좀 그렇게 모면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네. 지금 특검에 부르지도 않아서 찾아가는 그런 형식은 자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수를 하고 네. 내가 이런 잘못이 있다. 그리고 그동안 정권의 핵심 실세 누구가 네. 자기한테 그렇게 어떤 뭐 부당한 그런 지시를 했다. 그리고 또 사실상 인사청탁이 뭐 이런 자기가 했다. 뭐 이런 지금 혐의가 의심되는 자기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네. 솔직하게 자백하고 그렇죠. 자수하면 네. 그러면 좀 봐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택해야지. 네. 지금 이미 무죄가 정말 드러나고 있고 억울한 네. 그런 박정훈 대령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는 그런 걸 계속한다면 더 이 그 처벌에 있어서 형량만 높아질 거다. 그러니까요. 예.